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함께 시스템 다이내믹스 강의, 네 번째 강의 하는 날이죠. 오늘은 좀 리뷰를 좀 해보죠. 처음에 이런 얘기 좀 했었죠. 모델링에 대한 개념에서 스타카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소개해 드렸는데,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냥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좀 만만하게 따라오기에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따라오시면 괜찮아서 소개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신더심이라든가 좀 화면 좀 키워볼까요? 네. 신더심이라든가 뭐 아이고 너무 커졌다. 컨트롤 패널이라든가 데이터셋 이것은 사실은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상관없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죠. 네. 근데 소프트웨어 기능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모델링 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좀 이리저리 좀 원하시는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요걸 또 모르면 또 답답하실 수 있어서 한번 좀 알려드렸고요. 오늘도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조작을 좀 해보시면서 스토리텔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비선형 데이터 모델링. 그래서 비선형 데이터 모델링에서 이 번식과 관련된 것이 거의 종 모양의 관계를 좀 나타내게 되죠. 이게 다른 방법론과 달리 이 비선형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이제 비선형적으로 일어나더라. 이런 것을 그러니까 다른 방법론에서도 이제 그걸 구현하는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일단 되게 직관적으로 잘 표현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선형적인 관계는 사실은 우리 그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근데 한계 체감의 법칙, 뭐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게 다 비선형적인 관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한번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반에 의해서 딱딱딱딱 그 톱니바퀴 돌듯이 이제 딱딱딱딱 의사결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이거에서 이제 많이 그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사결정은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토해내는 거와 다르다 이거죠. 그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큰 주제예요. 예, 큰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주 내내 그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하는 서머 스쿨을 또 등록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컨퍼런스가 개최하는데 컨퍼런스 개최하기 한 주 전, 2주 전에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머 스쿨을 열고 기초반과 중급반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저는 매년 듣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급반을 들어서 듣고 있는데 시차 때문에 저녁 11시에 들어요. 예, 그래서 새벽 8시까지 듣는데 죽는 줄 알고 있어야 될 때가.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둘씩 배우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새롭게 배우고 또 제가 나름대로 공부했던 것이 확신을 갖고 그래서 약간 MIT 오리지널리티에 좀 근접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해 드리고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저의 멘토 스승들한테 연락해서 나 이거 모르는 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이제 교합 상장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한 의사결정 좀 했었죠. 오늘은
공급 사슬망 구조에 대한 원형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추 좀 13분, 제가 아이디어 2개니까 한 10분 정도, 11분, 1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제가 채팅창으로 오늘도 역시 그 스탁 플로우 다이어그램 빈 껍데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기 공급 사슬 원형에서 클릭하시면 커졌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 껍데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수식 설명에 들어가서 하나 둘씩 한번 채워가 보는 거죠. 자, 봅시다. 뿅. 그래서 4강 방에 바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뿅. 네, 전송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채팅창 보세요. 그리고 저는 같이 놓고 봐야죠. 그리고 반가운 소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DSS 버전을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허락을 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게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거라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처음부터 지금 쓰면 나중에 저와 연수가 끝나고 나서 또 장난 놓기가 쉽지 않으실 테니까 그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 클로스. 오케이. 자, 다운 다 받으셨나요? 자, 다운 받으시고 그 화면을 띄워놓으신 분들은 OK 사인 넣어주세요. 네, 하현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조현주 실장님, 네. 그다음에 저도 같이 띄워놓고 봐야죠. 네, 그렇죠. 4강 기본 구조. 뿅. 이렇게 됐죠? 뿅 하고 뿅 하고 이렇게 해서 키울까요? 네. 대거 확보에 지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일단 구조를 좀 먼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스타카 플로우, 그러니까 재고라는 걸 중심으로 재고가 감소가 되면 재고를 확보해야 되겠죠. 이게 공급 사슬망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좀 약간 독특한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자, 거기에 평균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죠. 평균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 스탁에 체류하는 시간입니다. 잘 외워보세요. 스탁에 체류하는 시간.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는 것도 역시 보면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존재에 체류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수식은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재고에서 그래서 이 평균 시간이 다 되면 재고가 다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차감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시간이라는 개념은 감가상각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인즉슨 요것만 보면 이렇게 볼까요? 저걸 좀 해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요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내주실 수 있나요? 좀 늦게 들으셔서 그러신가요? 오케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먼저 받으신 분이 올려주시면 되죠. 제가 SFT 다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채팅창으로 누군가
좀 약간 늦게 들으셔가지고 다시 받기를 원하시면 그냥 이 정도는 서로 올려주세요. 네, 진행할 테니까요. 자, 요걸 보면 요거요. 예, 요 관계 세 가지의 관계, 재고와 평균 시간과 재고 감소율만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뒤에 가면 요 관계가 달라져요. 그림이 뭐가 달라지냐? 그래서 예상 감소율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또 내려가면 아하, 주문이라는 게 생겨요. 이 얘기는 뭡니까? 소비자의 주문이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즉 팔렸으니까 자산이 줄어들고 자산이 줄어드니까 채워야 되고 채우기 위해서 그 전에 서플라이 해주는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또 올려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요 실습 모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거는 자연 감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연 감소. 시간이 지나면 예컨대 아파트, 건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아파트 같은 거 다시 짓고 이래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스타카 플로의 관계에서는 약간 자연 감소의 느낌으로 이제 스타카 플로가 진행되는데 밑에는 의사결정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의사결정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재고를 확보하려면 네, 부족한 거를 메꾸려면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첫 번째는 빠진 만큼 채워 넣어야죠. 이게 1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상 재고 감소율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졌는데 이거 없이 그냥 바로 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렇게 따로 변수를 중간에 넣은 이유는 요걸 가지고 나름대로 장난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퀄 재고 감소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확보해야 할 재고율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변화죠. 시간에 따른 변화. 확보해야 할 재고의 변화는 먼저 빠진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가 재미있는 거죠. 목표 재고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이 목표 재고가 아주 독특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써놨습니다. 자, 안전 재고라고도 하고요. 목표 재고 또는 desired stock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인플로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플로와 아웃플로만 고려해서 남는 재고 관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고의 스탁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면 아웃플로 변동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JIT 시스템이란 말이죠. Just in time. Just in time. 일단 재고가 많으면 부담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재고가 많으면 부담돼요. 경영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고를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적게 우리가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낮게 관리하는 그 회사가 바로 도요타 시스템이었던 거죠. 도요타. 그래서 이 80년대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충격을 받았던 거죠. 쟤네들은 뭔데 갑자기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원가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재고 관리의 핵심이었던 거죠. 재고 관리를 거의 제로 수준에 놓고 그러니까 소비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자에서 부품이 바로바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 관리가 거의 제로.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시스템 목표 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했던 게 있었던 거죠.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재고 관리는 낮을수록 좋다라는 어떤 환상이 좀 있었죠. 환상이란 말을 제가 쓴 이유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여기 제가 이런 표현을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이죠. 특히 그러니까 올해 연구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네,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어떨 때는 스탁이 5톤이었는데 뭐 8톤, 그러니까 6톤, 5톤, 뭐 3톤, 1톤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수요가 늘어날 때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죠? 출렁출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재고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재고를 안전하게 갖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때그때 다른 거죠. 인더스트리마다 그때그때 다른 거고,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트렌드를 뭐 포캐스팅 하면서 야,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목표 재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살짝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참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네. 이 확보해야 할 재고율은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예.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냐? 예상 재고율에다가 요거죠. 요거에다가 목표 대비 재고 부족분. 요거를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딱 보면 안 봐도 비디오로 목표 재고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 아, 두 개에서 오네요. 하나는 재고에서 오고 하나는 목표 재고. 아, 이거 빼면 되겠네요. 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진짜 사칙연산 많이 도움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 부분을 고려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얘 빠진 것을 고려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리고 계산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맥스 함수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맥스. 자, 맥스 이렇게 해놓으면 A와 B 하면 야 A 중에 B, A와 B 중에 많은 거 집어넣어. 많은 거 선택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봅시다. 여기서 2단계에서 계산된 거 하고 0의 값하고 비교해서 높은 거 사용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일반화시키면 이런 거죠. 네, 맥스 0과 x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 값은 한계가 있겠죠. 0보다 커집니까? 0보다 작아집니까? 저 질문 드린 거예요. 채팅창. 네. 잘 듣고 계시나 이거? 네. 그러니까 요 함수의 범위가 딱 정해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0 이상이 됩니까? 0 이하가 됩니까? 정답은 네, 0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즉 x가 만약에 x가 0보다 밑으로 떨어진다면 야, 그거 우리 안 받을 거야. 0 받을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보면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재고가 현재 재고가 목표 재고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요 이퀘이션이 이 차이를 따지는 이퀘이션이 목표 빼기 현재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 이런 느낌인데 오늘날에 이게 더 많아. 재고가 넘쳐나는 거죠 목표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차고 넘치면 그러면 있는 재고에서 빼야 되겠어요. 사실은 빼는 게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안 뺀다는 얘기죠. 여기 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재고가 차고 넘치면 주문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있는 재고를 토해내지는 않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왜 맥스냐? 왜 맥스 0이냐? 네, 그건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재고가 목표보다 차고 넘치면 관리를 위해서 재고를 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재고를 빼냐 이거예요. 방출하느냐 이거죠. 안 해요. 예. 떠안는 거죠. 떠안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물론 출판계처럼 예외는 있습니다만 했어요. 야, 씨, 출판계는 재고가 넘치잖아요. 다시 출판사로 돌려보내요. 좀 나빠. 나빠. 네. 이해되시죠? 예. 서점에 재고가 넘치고 안 팔리면 야, 출판사 가져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례가 웬만해서는 없죠. 없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지? 수식에서? 아, 그 비밀이 바로 맥스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버리시면 이제 구조가 좀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여기에 시간이 두 개가 있네요. 또 조정 시간이라는 게 있고 평균 시간이 있습니다. 자, 평균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체류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됐고 조정 시간 이게 뭐냐?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는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어드저스트먼트 무슨 뜻일까요? 현재 재고하고 목표 재고 사이를 따져봐야 되는 시간을 얘기해요. 꼭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매번마다 계산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계산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 계산한다든지 소위 재고 관리하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벌이 있어요. 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기본 철학을 얘기할 때 세 가지 한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operational thinking. 두 번째, feedback thinking. 세 번째, dynamic thinking. 사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피드백 싱킹이고요. 피드백이고 이 피드백 때문에 생기는 다이내믹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지냐 이거죠. 기본이 오퍼레이셔널 싱킹이죠. 이 시스템, 이놈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관점에서 뭐 독립변호사, 종속변호사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높다. 이거는 그냥 저희는 갸우뚱이에요. 아, 그건 됐고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operational thinking이라는 말을 뭐 실질적 사고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게 항상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이놈의 시간 때문에 다이내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평소에 의사결정할 때는 시간을 잘 고려 안 해요. 우리 의사결정할 때. 근데 실제 그래서 된통 당하는 거죠.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자, 이런 제가 이제 전체 구조를 좀 소개해 드렸죠. 네, 이제 같이 한번 채워 넣어 봅시다. 자, 먼저 이니셜 타임 0, 파이널 타임 20이네요. 어떻게 합니까? 모델에 들어가서 자, 세팅이 들어가서 바꿔야죠. 네. 타임 스텝을 0.0 이거 그냥 1로 그냥 하세요, 일단. 1로 했을 때와 0.0625로 했을 때의 차이를 이따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유닛의 타임은 그러니까 시간 단위는 2호로 하죠. 2호. 네, 그렇죠? 여기 있죠? 2호. 아이고. 2호니까 여기 2호가 됐습니다. 됐죠? 네. 자, 20으로 맞췄고요. 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오케이 하고. 네. 자, 먼저 위에서부터 할까요? 네. 순서대로 하죠, 뭐. 네, 목표 대비 재고 부족분 어디 있습니까? 요거네요. 네. 그러면 FX를 눌러서 다 새까만 걸 다 없애야 되죠.
자, 목표 대기 제곱 부적분 찾아가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수식이 나오죠. 예. 그러면 요게 해당되죠.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아하, 차이를 가지고요. 예. 구조가 이렇게 되죠. A 빼기 B 나누기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로로 묶고, 네. 목표에서 재고를 빼고, 현재 재고를 빼고, 그것을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예, 조정 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재고 정리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나눈다는 거죠. 매일매일을 했을 때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마치 그 평균 수명 기념하고 똑같죠. 조정치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자, 잊지 마시고 유닛 집어넣어야죠. 네. 그러니까 유닛 퍼 이어예요. 왜 유닛으로 했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 스탁의 단위가 유닛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네, 보면 이미 있나? 없네요. 네, 오케이. 그냥 뭐 유닛 퍼 이어 이어 하면 되죠. 그래서 체크 신텍스하고 뭐가 틀렸대요. 아, 예, 여기 나누기를 제가 안 했군요. 뿅, 자식. 네, 이제서야 정신 차렸네요. 네. 자, 두 번째 갈까요? 자, 이제 목표 재고로 갑니다. 네, 목표 재고가 여기 있죠? 네, 클릭을 해보니까 네. 저희 보내주신 파일에는 모든 그 수식이나 함수가 적용되어 있는 거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네. 연습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네. 네, 껍데기를 보낸 게 아니었군요. 그러면 제가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면 저도 바꿔야 되겠군요. 작전 실패네. 다음엔 제대로 보내야 되겠다. 네. 좋습니다. 시간 좀 아낄게요. 네. 시간 좀 아껴보죠, 뭐. 제가 이걸 SFD라고 쓰인 걸 보내드려야 되는데 위에 걸 보내드렸던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 조정되는데 그럼 요거 아까 모델 세팅에 들어가서 1로 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맞나요? 자,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뭐. 네, 시뮬레이션 돌려서 보면 짜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말하자면 이퀄리브리엄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태평성대입니다. 네, 재고가 빠지면 채워놓으면 되고, 항상 그러니까 재고가 목표 수준과 비슷하게 가는 거죠. 네. 자, 이것을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을 줘봅시다. 충격. 네, 충격을 주는 거예요. 목표 재고를 바꾼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목표 재고를 이 스텝 함수를 보면 오늘 이 얘기 자주 나올 거예요. 스텝 함수. 면 계단을 올라가듯이 변화량, 네, 변화량, 타임 이겁니다. 언제 한번 딱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딱, 네. 딱 올라가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되죠. 빨간색을 보시면. 네. 또 언제예요? 6타임이에요. 6번째 타임이에 얼마를 추가하냐? 100을 추가한다는 뜻이죠. 근데 기존의 값이 사실은 네, 여기 보면 목표 재고를 클릭하면 기존에 100개예요. 100개. 100개인데 야 6번째 타임부터 100개가 추가돼서 쭉 가는 거야. 즉 200개가 되는 거죠. 6번째 타임부터.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업에서 경영자가 어디서 무슨 근거인지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비전이 커졌든지 욕심을 냈거나 야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지른 거죠. 네, 목표 수준을 확 올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더하기 그냥 스텝이라 치지 마시고요. 그냥 스텝을 쳐도 괜찮긴 합니다만 밑에 요거 한번 맛을 좀 들어봐야죠. 여기 쭉 내려가면 펑션 함수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여기 맥스도 있어요. 네, 스텝 함수 찾아봅시다. 네, 있네요. 스텝 함수. 뿅. 아하.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eight. 얼마나 튈 겁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이게 S 타임이라는 게 S가 이제 스타트 타임을 얘기하거든요. 언제부터. 그죠? 그래서 자동방으로 저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얼마? 100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S타임에다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요만큼 정확하게 선택되어지죠. 언제?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 신텍스하고 오케이. 한번 컨트롤 U 유닛 오케이 됐고요. 컨트롤 T 한번 해 주셔야죠. 네. 혹시 제가 드린 모델이 이상한 게 모델하면 안 되니까 다 됐나요? 유닛 체크, 모델 체크 다 돼 있죠. 오케이.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니 이제 나왔습니다. 어때요? 똑같이 재현됐죠. 그 내용을 보니까요. 똑같나요? 자세히 보면 아이고, 야야야야. 그래프가 똑같나요? 보시기 어때요? 좀 다르지 않아요? 경사가 있잖아요, 경사. 얘는 반듯하게 올라가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바로 DTA에 있습니다. 모델 체크에 가면 타임 스텝이 1이란 뜻은 지금 1년의 시간 단위가 1년인데 1년에 몇 번 계산한다는 뜻이라 한 번 계산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차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를 줄이는 거죠. 여러 번 계산해야 돼요. 1년에 몇 번? 여러 번. 그래서 아마 여기 제가 주어진 이퀘이션에는 수식에는 0.0625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OK 하고 네.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뿅, 뿅. 어때요? 자, 예쁘죠? 네. 이렇게 똑같이 재현됐을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보면 목표 재고가 갑자기 땅 떠진다 하더라도 재고가 갑자기 덩달아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이 무슨 소리냐? 야, 난 목표 재고 이만큼 올라가야 해야 되는데 너 재고가 왜 빨리 안 올라와? 라고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빨리 해, 빨리 재고 채워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파동이 생깁니다. 예.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재밌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슨 뜻인가요? 저거는 재고 감소율은 시간에 따라서 아까 여기 평균 시간에 맞춰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예. 채워나가는 것은 그만큼 같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채워지지가 않죠. 더 많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목표가 확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네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는 되게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표 제고가 램프 형태로 경사를 가지고 올라간대요.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목표 제고를 경사지게 한다. 그 얘기는 우리 종업원들이라든가, 네, 우리 종업원들이 또는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갑자기 큰 목표가 확 달라지면 힘들어질까 봐 서서히 연착륙하기 위해서 서서히 목표 제고 수준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스토리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또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거기 보면 램프 함수가 있습니다. 쭉 가볼까요? 램프 함수 가면 여기 있네요. 근데 보면 램프 함수가 이제 경사지게 올라갈 건데 슬로프, 그 기울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이게 가중치 역할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이게 가중치 역할. 얘는 그냥 경사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리고 언제부터 뭐 이때부터 될지 이때부터 될지 이때부터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그 변화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변화량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이 램프 함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변화량은 몰라요. 그래서 그 앞에 곱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앞에 100을 곱하면 100을 기준으로 슬로프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곱하기 네, 가로치고 슬로프는 얼마래요? 0.5 네, 0.5 45도 각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6시간부터 네, 즉 6년부터겠네요. 6년부터 언제까지? 만약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목표 수준을 뭐 네, 300점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10년쯤 되면 그때 끝나. 그리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됐습니다. 뭐야? 저 뭘 잘못했죠? 네. 가로를 덜 쳤네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심심하니까 한 번 더 유닛 체크 한번 해. 모델 체크, 유닛 체크 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모델 체크나 좀 더 해주고.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네, 똑같이 나왔나요? 그렇죠. 네,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것도 한번 장난쳐 볼까요? 목표 재고가 올렸다가 뜨거 해가지고 다시 내린 거예요. 예, 그렇죠. 목표 재고를 올렸다가 뜨거 해서 다시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스토리를 보니까 저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펄스네요, 펄스. 맥박 뛰듯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펄스 함수를 넣어라 해볼까요? 펄스 함수 나오면 펄스 언제부터 튈 거냐? 여기 보면 아까 램프와 똑같이요. 스타트 시점과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변화량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 얼마만큼 뛰어라는 말을 얘는 표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중치 역할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곱하기 100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여기서 언제인가요? 예. 그러니까 여섯 번째 시간에서부터 더블 클릭 10번째 시간까지 켜라. 근데 이게 스텝 함수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스텝 함수는 한번 튀고 그 다음에 쭉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텝 함수의 좋은 점은 스텝 함수는 변화량을 집어넣습니다. 얼마만큼 튀어? 그리고 언제까지 가? 언제부터 얼마만큼 튀어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걸 조합하면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걸 보면 모양새가 예, 6번째 타임부터 100만큼 튀었죠. 요 모양만 보면 스텝 100개를 더 추가해. 언제부터? 6일부터, 6시간부터. 그 다음에 쭉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유지되는데 야 언제부터 다시 떨어져. 마이너스 스텝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스텝 얼마큼 떨어뜨려야 돼요? 마이너스 100만큼 떨어뜨려. 언제부터? 예, 10. 그리고 유지돼. 이거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체크 신텍스 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네. 자, 똑같이 나왔나요? 뭐 이상하니? 뭐가 이상한데요? 제가 뭘 잘못했죠? 짜잔, 목표 재고 곱하기 펄스, 63이군요. 이게 왜 63이지? 63. 펄스의 함수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펄스의 듀레이션이구나. 네, 얼마 동안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6번째부터 시작해서 얼마 동안 갈 것이냐. 3시간, 그러니까 3년이죠,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잘못 입력했군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네, 똑같이 나왔죠? 네. 근데 똑같은 함수를 스텝 함수로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다 지우고 뿅뿅. 자, 스텝 함수 나와라 오바. 뿅. 자, 얼마큼 올려? 100만큼 올려야 추가로 더하기니까 추가되는 거죠. 언제부터 올리는 거야? 6. 그렇죠? 실제로 6부터 올라갔어요. 다음에 다시 더하기. 다시 스텝 함수. 자, 얼마큼 내려야 돼요? 마이너스 100만큼. 마이너스 100만큼 내리는데 그걸 언제? 한 10 타임에서 내려왔나요? 3. 9죠, 9. 9였던 것 같은데. 네. 3시간 동안, 그렇죠? 여섯 번째에서 3시간 동안,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이동했으니까 9가 되겠네요. 네. 뿅, 뿅.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리면 똑같이 나와라. 네, 똑같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냐? 현재 쟤는 물론 여기 보면 여기 이퀘이션의 목표 제거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커멘트란에 뭐 사인 곡선도 있어요. 사인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연습 삼아 제가 샘플로 해드렸던 스텝 함수, 램프 함수, 펄스 함수를 이용해서 예, 목표 재고 수준을 바꿔보십시오. 알아서. 네. 뭐 하나만 사용하셔야 되고 두 가지. 다만 그렇게 해놓고 이게 어떤 뜻이라고 스스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각자. 저게 어떤 뜻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시간 한 10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퍼즈 해야 되겠다.